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 도전러 유맥강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돈 버는 법 관련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가지고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제가 14가지의 방법들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곳을 봐도 풀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즉슨 이게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의 밥줄이 끊길까봐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쟁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유튜브 지금 이게 첫 영상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라는 생각에 그냥 다 풀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4가지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도 있었다고? 할 법한 영상들이고, 제가 하나하나씩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 4가지를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오늘 들으시는 것 중에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면 유맥강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수익 창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체험단으로 생활비 아끼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흔한 건 이제 맛집을 간다거나 혹은 여행 숙박을 지원해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체험단으로 받을 수 있는 협찬 품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부러워하시는 오마카세라든지 네일, 헤어 뿐만 아니라 헬스장, PT 이런 것까지 다 사실 체험단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광범위한 상태에서 무료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장점이지만, 단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체험단을 공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가보면 전혀 공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서 내가 직접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되고, 또 거기서 체험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사실 정말 업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제공받은 금액 이상의 것들을 뭔가 돌려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글을 쓰고 사진을 편집하고 먹기 좋게 또 보정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저희에게는 일종의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체험단으로 생활비 아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 대비 엄청 효율이 좋은 노동 활동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원고료 받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원고료라고 하기보다는 고료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블로거 분들끼리는 너 이번에 고료 얼마 받았냐? 나 이번에 고료 5만 원 받았다, 10만 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원고료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머리끈을 홍보해주는 글을 써줌과 동시에 이 글을 발행을 하고 나면 이에 따른 원고료, 즉 돈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고료를 받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사실 이거는 방문자 수나 아니면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 최저가 블로그인지 아닌지, 상위 노출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등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구독을.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기자단도 있고요.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이제 업체 측에서 작성해주신 글을 제가 받기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올리는 행동, 이런 것들을 기자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 비추천하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실제로 컨트롤 C, 컨트롤 V, 즉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방문자 수가 적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실제로 방문해보지도 않고 사용해보지도 않고 이런 게시글을 적는 건 허위 광고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양심에 찔려서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거 뭔가 기자단이라는 게 제품이나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홍보해줄 수도 있는 거는 이런 건 괜찮지 않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네이버가
지금 세상에 중복되는 문서나 중복되는 단어, 중복되는 문장 구조까지 로직이 판별을 하고 또 검수를 한다라는 또 카더라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비슷하게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정보 전달하는 블로그 글을 썼었을 때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만 인용을 해서 붙여넣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글이 누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3줄, 4줄 정도만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누락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천자 정도의 게시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블로그가 저품질에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 기자단 저품질 이렇게 3단어로만 검색을 하셔도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최저가 블로그를 날리는 경우까지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기자단은 아무리 내가 돈이 급해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수익화 방법 중에 하나고요. 4번째는 팸투어 혹은 여행 관련된 지원들이 있습니다. 여행 블로거 분들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팸투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어 일정을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평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평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팸투어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오히려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대학생 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이 팸투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공짜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콘텐츠까지 또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관련 전문으로 진행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수익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는 CPA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아마 제휴 마케팅 중에서도 쿠팡 파트너스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저품질 이슈가 간혹이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 파트너스도 사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요. 저품질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에드릭스라든지 리더스 CPA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CPA 마케팅을 하면서 제휴 마케팅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6번째는 이제 블로그로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 블로그로 강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강의 교환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될 만한 수익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지식사업인데 왜 강의랑 지식사업을 분리를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사업은 전자책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책 혹은 모임 운영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요즘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지식사업인 모임이나 혹은 전자책을 판매하면서 지식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수익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 블로그에서 내가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우리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 혹은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용도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매출 증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면 상위 노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글을 굉장히 흡입력 있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은 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랑 굉장히 짙은 맥락으로 있는 것이 이제 9번째 수익화 방법인 광고 대행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광고 대행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자영업이든 혹은 기업이든 다양한 업체들의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고 대행 말을 하는데, 이 업체 블로그를 대신 운영하려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광고 대행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역할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사업자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번째 수익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내가 소통을 정말 잘하고 내 블로그를 응원해주는 찐팬이 정말 많은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근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7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편이었는데, 사실 2024년 현재에는 공동구매를 진행하시려면 개인적으로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혹은 가장 공동구매에 최적화된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정말 상위 노출, 로지, 키워드 분석, 그리고 방문자 수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5가지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5가지 방법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